대한민국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 또 돌아온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준 한 주를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좀 아쉬운 장을 보고 오셨네요. 금주 3거래일 계속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 2,700선 안착하나 했는데 오늘은 좀 무너진 게 아쉽네요. 오늘도 이 어려운 시장 공부해보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은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작은요, 어제와 달리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준 것 같아요. 조금 네. 아쉽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좀 아쉬운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을 때는 이번 주는 또 수월한, 그 다음에 좀 돌파를 기대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잘 나왔었고, 코스피의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았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하루 만에 까먹는 좀 아쉬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증시 쪽에서의 분위기들이 이제 좀 우리나라의 좀 악재성 요소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그랬듯이 조금 더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증시가 오늘 좀 힘을 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올라간 종목들이 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별반 볼 내용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힘이 좋았었던 LG 엔솔이라던가 삼성 SDI 이런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좀 조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고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지난 CPI 발표 때는 이제 좀 열광을 좀 해주고 그러다가 이번에 PPI 발표 안에서도 뭔가 좀 인플레이션이 이게 정말 괜찮아? 약간 이런 이제 좀 의심을 가지게 하다 보니까 3월 또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멘트들이 또 다시 한번 매파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감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분위기를 보면은 하루 등락폭이 거의 스몰캡 기업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좀 위아래로 변동이 좀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워주거나 아니면 우려감을 해소시켜준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기대감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는 아무래도 3월 FOMC 내용들이 되겠죠.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시작 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번 물가 발표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상치를 너무 뛰어넘는 그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멘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3월 FOMC 이후에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작 시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 증시에도 그렇고 미증시에도 그렇고 이제 좀 다시 좀 불게 될 테니까 오늘의 그런 그 하방 액션들을 그렇게 좀 과하게 그다음에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2차 전지 종목들도 그렇고 최근에 많은 과열을 보인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였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기대감이 매도 폭탄으로 떨어지면서 깨든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좀 트렌드가 새롭게 불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나가고 기존에 강했었던 업종들이 좀 힘을 못 썼을 때 대체 종목으로 그다음에 대체 수익으로 이어갈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또 좋은 수익을 다음 주에 또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잘 준비를 했으니까요. 항상 그렇죠.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는 수익만 잘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과 그다음에 어떤 테마를 준비했는지 한번 좀 기대를 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조정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잡아보면서 시장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로 또 말씀 주실 특징주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딜까요?
네, 일단은 오늘 테마성 종목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장중에 또 많이 올라갔죠. 네. 특히나 이제 SG라는 종목이 네. 굉장히 좀 가볍게 올라가기도 하고 상한가도 가고 그러면서 오늘의 특징주로 이렇게 강하게 좀 떠올랐습니다. 어제도 시세가 셌고 그다음에 오늘도 굉장히 좀 화려한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해줬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부각을 받았었던 데모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분위기를 좀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을 좀 주도했던 업종이랑 테마들이 오늘은 이제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사실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는 흥행을 했었고 중간중간 뉴스가 나왔었을 때 그 강도에 따라서 한번 반짝였다가 다시 좀 지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뉴스 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좀 주도주들이 잠시 좀 주춤하는 사이에 올라가는 테마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여파들을 더 좀 강하게 받아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변동성 측면에서는 SG가 콕 집혀 있는 종목으로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준 종목으로 보면서 이쪽 테마의 분위기가 깨지는지 아닌지는 이 SG라는 종목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이슈에 따라서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가고 상한가를 간 종목은 그냥 특징주로 받아들이고 약간 좀 지표로서 받아들이되 이 테마를 좀 선호하시고 후속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지금 바닥에서 차트의 위치가 좋고 그 다음에 가격에 그런 상승률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다음 후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위쪽에서 야금야금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간 횡복 기간들이 좀 길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마성은 좀 떨어지지만 뭔가 좀 바닥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좀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좀 가볍게 그 다음에 테마성 흐름을 받고 한 번에 좀 뻥튀기가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서현 탑메탈이라는 종목도 현재 위치가 좋거든요.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가끔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다음에 좀 부각을 많이 시켜드리고 강조를 해드렸었던 바닥에서 보여주는 이런 윗꼬리 패턴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 패턴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수익을 내기도 했었고 최근에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제가 제시드렸던 바닥에서 돌파 이후에 윗꼬리들이 지속이 된다. 여기서 이슈가 더해지고 모멘텀이 더해지면 상방으로 터지는 그런 액션이 나오는데 한농화성도 상당히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위쪽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윗꼬리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선취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이쪽에도 좀 같이 흘러들어서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명분으로 세워서 한번 좀 급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주로 오늘 대표적인 SG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조금 더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후속 종목으로 제가 제시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SG 주셨고요. 우크라이나 도로복구 사업 참여 소식에 올랐죠. SG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고요. 요 테마 후속 종목 찾는 분들은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서현 탑메탈까지 추천해 주셨으니 이 종목들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문가님 방금 말씀 주셨는데, 전문가님이 이제 추천해 주셨다가 굉장히 잘 올라간 종목, 방금 말씀 주셨던 한농화성 한번 다시 네. 여쭤봐 보고 싶어요. 네. 이 종목 이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좋을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한농화성은 이미 막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을 좀 보여드렸었고, 제가 제시드리고 추천을 꼭 집어서 드렸었던 위치에서 고점까지 위치를 보니까 상승률이 50% 정도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보름 사이에 50% 정도의 수익률이면 충분히 좀 제 몫을 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배터리가 좀 조용하죠. 그리고 한농화성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목표가가 충분히 다 달성이 돼서 그 당시에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이 설마 아직까지 안 팔고 있겠어? 이런 생각은 좀 들진 않는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배터리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음봉이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길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추이와 추세가 깨졌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왜냐면 이번 음봉 조정에서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지금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이런 갭상승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또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다시금 돌려져서 뭐 분위기는 다시 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급등이 나온 이 고점 위치에서 이미 바닥에서 50% 이상 올라간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속주들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이슈, 그다음에 미래 배터리에 대한 이슈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안내해 드렸었던 바닥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좀 배터리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메가터치라던가 나레나노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제시를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배터리 쪽의 이슈가 좀 이어지는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화성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말씀 주시는 종목이죠. 오늘은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어느 정도 조정받았지만은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저는 YC캠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최근에 좀 뭐 분위기를 이끌었었던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이쪽 종목들, 거기서 제가 제시드렸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도체 쪽으로 봐서 YC캠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뭐 박수를 받을 만한 종목이죠. 제가 히든 종목으로 콕 집어서 알려드렸고, 이 종목이 바닥에서 야금야금 자리 잡다가 급등을 시작하고,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고점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뭐 40% 이상 혹은 뭐 50%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뭐 가장 핫한 이슈인 HBM, 그 다음에 뭐 유리기판, 이쪽 관련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뭐 한번 고점을 찍고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눌리기도 하고 다시 한번 또 힘을 쓰고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장에 보니까 몇몇 반도체 종목들은 그래도 좀 반등의 액션들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종목들도 보여줬습니다. 요즘 뭐 엔비디아라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반도체 시장이 좀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난달에도 그랬고 뭐 이번 달 넘어오면서도 그렇고 반도체 종목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 비해서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AI는 지금 광풍으로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거는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를 또 외면을 하고 무시를 하면은 시장에서 또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가장 좋은 솔루션은 바닥에서 준비하고 시작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와 그 다음에 신기술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차분하게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상한가로 드렸던 저스템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또 적중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YC캠은 조정 구간들을 또 계속 줬다가 한번 위쪽으로 뚫었다가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재차 관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멀리 보고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자기의 그 주가 위치를 조금 더 남겨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HBM 관련해서는 IMT라는 종목도 자주 언급을 드립니다. 이 종목은 아직은 뭐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활약이 안 나온 그런 종목인데 충분히 바닥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시장이 꺾였을 때의 음봉과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매수의 기회로 보시고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는 나오는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기다려 보시고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후속 종목으로 분위기를 또 새롭게 좀 수익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 주시는 종목 YC캠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죠. 추천해 주신 이후에 45%나 이제 수익이 또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나쁘지 않다. 멀리 보고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IMT도 말씀 주셨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시는 분들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보이시죠? 이 QR코드 노란 톡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QR코드인데요. 이 노란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또 많은 정보들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노란 톡방까지 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 어딜까요?
네, 지금부터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또 힘을 좀 많이 써줬죠. 사실 저는 조선주가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반응이 언제 나와줄 것인가? 요것이 이제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오늘 뭐 거래량을 늘리면서 시장의 관심을 확 좀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특징주로는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같이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또 K조선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2023년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토마토 TV 상한가 스쿨에서도 이제 1월 달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선주에 대한 얘기는 한번 또 언급을 좀 드렸었죠. 저는 2024년도 혹은 2025년도 혹은 뭐 6년도까지 본다 하더라도 조선주의 전망은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내용들은 제가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또 스토리를 좀 풀어 드릴 건데 이 조선주들의 2023년도 하반기 흐름을 보면은 상승세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조정과 상승을 계속 반복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살짝 횡보, 올라갔다가 살짝 횡보, 상승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하는 그런 와중에 누구나 좋은 기업인 건 알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막 따라가고 그다음에 눌림목을 공략하기에는 좀 어려웠었던 그런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좋은 내용들은 뭐 지금 다시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다시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눌러주고 쉬어주는 구간을 많이 보여주지 않고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위쪽으로 또 강하게 치고 가죠. 그래서 약간 뭐 테마주 마냥 굉장히 또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어제와 오늘 움직임을 보면은 조선주 출발에 또 신호탄이 저는 좀 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2024년도뿐만이 아니라 뭐 2025년도의 전망까지 기대를 하면서 나는 내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 가져가도 되니까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원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 기업을 꼭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담겨 있고 왜 이렇게 또 기대를 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오늘 이후로 또 조선주들이 2023년도 하반기와 같은 빠른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제대로 좀 표출이 된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특징주로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HD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자, 요 종목 오늘 시작부터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4.47% 상승하면서 장 마감을 했죠. 자, 세 자릿수 수익률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바닥에 있는 조선주들 보면 어떠냐라고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수업 있다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수업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에 상단에 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 이 노란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불타는 금요일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요, 제가 그 일정이 좀 바뀌어서 원래는 목요일 어제 보통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불타는 금요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불타는 금요일에 나온 만큼 우리 또 남은 시간, 강의 시간을 또 열심히 또 불태워서 이 그 불태우는 기운들을 여러분들 계좌에 또 불꽃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파이팅 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도 항상 방송을 할 때 이제 일주일에 저는 또 2번씩 나오죠. 그래서 뭐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히든 종목이 됐든 혹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콕 집어드리는 제시 종목이 됐든 그래도 선물은 또 하나씩 또 잘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뭐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2차 전지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었던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도 단기간 안에 또 좋은 상승률이 좀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시 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또 실수익으로 이어지기를 또 기대하면서 또 좋은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다음 화면처럼 또 좋은 수익이 또 날 수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집중을 좀 해주시고, 요즘에 뭐 저의 흐름이 너무 좋죠. 그래서 방송을 하면은 뭐 상한가도 잘 터지고, 뭐 상한가 스쿨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상한가 종목들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히든 종목 안에서도 뭐 급등 종목들이 바로바로 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도 너무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 또 노를 저어가지고 또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해야 될 그런 이제 좀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좋은 기운들이 이어지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대주전자재료라는 차트를 다시 좀 보여드렸는데, 추천드렸던 이후에 단기간 안에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배터리 종목들이 좀 약했었죠. 근데 저는 뭐 배터리, 특히나 이제 재료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뭐 테마가 꺾였다, 뭐 재료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당분간에는 이제 숨고르기 국면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또 좋은 타이밍에 또 새로운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좋은 제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랑 그 다음에 배터리가 좀 쉬어가는 양상을 좀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또 키워드들을 좀 한번 봤는데, 제가 지난 방송, 그 다음에 지지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시장의 키워드들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거기 안에는, 이제 미국에서 다음 달에 열릴 미국 아마케 AACR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항상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짚어드려야겠다, 강의를 해드려야겠다 하는데 그쪽에 있는 종목들보다 더 우월한 종목들이 항상 좀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제 위에 QR코드가 보이시죠? 화면의 왼쪽 상단에 QR코드가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를 타고 저의 노란 톡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자료집을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의를 할 시간이 없어서 자료집을 그냥 파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노란 톡이 또 요즘에 또 굉장히 또 인기를 좀 잘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도 우리 나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장중 방송에 또 수익 실현하고 거기서 또 이제 안내 받고 또 수익 내신 분들,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AACR 참여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여기 분석글, 그다음에 리포트를 간단하게 좀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선물로 드렸었는데, 또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나는 아직 입장을 못했어요, 근데 나도 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같이 또 공유해드리고 할 테니까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하는지, 어떤 기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를 좀 체크하시고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서론이 좀 길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가 아닌 새로운 업종과 새로운 섹터, 새로운 테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하셨던 이 상한가 스쿨에서의 2월달, 그 다음에 3월달 초 이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2월달에는 반도체 종목들 가지고 수익을 엄청 많이 냈죠.
저스템은 상한가를 냈고 YC캠이라는 종목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40%, 50%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말부터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배터리 종목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배터리 강의도 한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종목들이 또 급등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죠. 이렇게 시장에서는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좀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잘 파악을 해서 올라가지 않은 자리에서 미리 선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 달 그다음에 지난달에 했던 것처럼 좋은 수익률들을 시원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은 꼭 해드리고 싶은 또 새로운 트렌드 종목이 하나 또 보여졌거든요. 제가 오늘 타이틀로 대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땡땡주 이렇게 이제 써놨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일지 좀 예상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대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우리가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으로 조선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조선주가 보여지고 있는 흐름과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 모멘텀이 넘쳐나고 있는 K조선주다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조선주라고 하면은 많은 종목들이 있죠. 다음 화면 이제 제가 기업 그 상호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뭐 대표적인 조선주들,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종들,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기자재 쪽보다는 조선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러니까 대표적인 조선주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전반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조선주들의 이제 뭐 과거, 그 다음에 뭐 현재, 미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안내를 해드릴 거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또 같이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징주로 골라드렸던 한국조선해양부터 해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의 약간 좀 공통적인 지금 현재 업종과 업황의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1월 달에 우리 상한가 스쿨 방송을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렸죠. 슈퍼사이클 조선주 지금부터 300% 수익이 가능한 이유.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멘트를 드리면서 조선주들을 한번 강조를 해드렸죠. 이게 보니까 1월 22일 날의 방송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바닥에서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그 종목이 현재 주가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대략 한 2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자리의 수익률, 그 다음에 최종 목표 300%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월봉상 차트입니다. 일봉상 차트가 아니고 월봉상 차트예요. 지금 이 종목이 여러분들은 과연 과열이 되어 있고 고점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은 상당히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제가 처음 제시드리고 대략 한 2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열려있는 윗공간이 너무 많이 넓게 열려 있어서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 25%의 상승률이 나왔던 게 저한테는 오히려 이제 신호가 나왔고 신호탄으로 쏘아지면서 올라갈 만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선주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K조선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조선주가 테마성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뭐 HBM이라던가 뭐 CXL 이런 반도체 기술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보다 관심을 좀 덜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상의 혹은 그에 비준하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과 테마성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털 가치 투자성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설득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감이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또 조선주의 투자를 또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어떤지 이 종목의 조선주의 뭐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스토리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갈게요. 2021년 3월에서 4월 달에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당시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땡겨주세요. 조선 3사
수주 선종 차별화로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게 2021년도 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뉴스가 아니고 2021년도의 뉴스입니다. 2021년도 3월에서 4월. 그 다음에 아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척의 컨테이너선의 수주를 받았는데 이거는 2021년도 기준으로 조선업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땡겨왔다. 뭐 굉장히 강한 뉴스가 나와줬죠. 자, 그 다음 뉴스 기사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 4월에서 5월 달에 나왔었던 뉴스 기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조선업계 이딴 수주 랠리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선업계 돛 펼친다. 슈퍼사이클의 초입. 그러니까 수주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사이클을 탄 거 아니야? 긍정적인 전망과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코스피 화면을 보면은 2021년도 아까 그 뉴스가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때예요. 이때 기억하시나요? 이때 그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뭐 너무나도 좋은 장이었죠. 그냥 아무거나 웬만한 종목들은 찍으면은 그냥 매수를 해놓으면은 시장 흐름 타서 수익이 나고 누구나 수익을 잘 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주식 시장도 많이 올라갔었죠. 그 당시에 이제 새로 시장에 유입이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또 시장에 또 새로운 그런 그 단어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좀 참 재밌는 시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조선주의 흐름을 보면은 다시 다음 화면을 볼게요. 2021년도 그 좋았던 시장에서 뒤로 가주세요. 뒤로. 다음 화면.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피 일봉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 자, 오늘 PD님이랑 저랑 쿵짝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돼요. 코스피 화면이 굉장히 좀 잘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종목들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2021년도 그 좋았던 뉴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던 시기,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마저도 너무 급등 랠리가 잘 나왔던 시기에 조선업종들은 종목이 힘과 매가리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전망은 좋게 나오는데 종목들이 잘 못 가니까 약간 좀 답답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HMM이라는 종목 기억하시죠? 해운 종목 중 해운업종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 당시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랠리를 치고 시장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었을 때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과거부터 약간 이런 공식이 있죠. 조선주와 해운주는 사이클이 동행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약간 좀 법처럼 느껴졌었는데 그 당시에 해운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감과 동시에 같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조선주들은 좀 다소 아쉬운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죠. 조선주는 08년도에 엄청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 그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8년도에 조선주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 마냥 엄청난 랠리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저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2023년도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제 좀 반응을 좀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이제 과거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었는데도 왜 얘네들은 반응을 못 보이고 있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2023년도에 넘어와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24년도가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2023년도에 4분기 영업이익,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막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 지금 HTS에서 보는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3년도에 9월달 3분기까지의 실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적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그렇게 수주를 많이 받아왔다라고 뉴스들이 나오고 역대급이다라고 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가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2023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 역시나 강력한 흑자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죠. 자, HD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주가 많이 떨어졌었던 2021년도에 적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2022년도에도 적자가 이어지다가 2023년도 이제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 넘어와서 작년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연간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연간 실적 정리된 게 최근 2024년도에 나왔었을 때는 이제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조선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받았어요. 자, 우리 뭐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아니면 하나오션이라던가 현대미포조선한테 어떤 기업이 우리 배를 한 20척을 계약을 해가지고 인도를 시켜줘. 우리가 돈을 주고 할 테니까 배를 사갈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배를 막 미리 만들어 놓고 자, 우리 재고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뭐 대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치 차례에 이제 좀 계획을 세워놓고 최종 인도는 뭐 몇 년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장기적인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많은 수주들을 따오고 했지만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돈이 중간 단계가 뭐 거래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도 있었을 거고 배를 만들어서 꼭 인도하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에 들어오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돈을 벌어오고 그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우수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주가 역대급으로 터졌지만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주가에 그 당시에 아쉽게도 반응이 좀 나오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다시 다음 뉴스를 통해서 2021년도 과거의 뉴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었던 게 약간 조선주들이 뒤늦게 반응을 하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조선사 수주는 역대급으로 나오는데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뭐 아까 이제 봤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위쪽의 뉴스를 보면은 선가는 찔끔 올라가고 원가는 껑충 올라갔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장사를 하든 뭐 우리가 이제 뭐를 팔아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은 판매 가격은 높으면 높을수록 판매자한테 이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과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줄이면 줄일수록 당연히 이제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근데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원가가 그 당시에 너무 많이 껑충 뛰어버리다 보니까 수주를 뭐 받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뭐 성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좀 흑자 전환이 될 만한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었다라는 거죠. 마진이 오히려 계속해서 급감하는 그런 시기가 2021년도에 이어졌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이게 철강 선물 가격의 그 추이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에 철강 가격의 상승 추이를 보면은 엄청나게 빠르죠. 뭐 이런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우리 그때 이 과거로 한번 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요. 부양책들도 막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들이 그 당시에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딱 그 시기예요. 그 당시에 철강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그 배를 만들려면은 철강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맞춰서 이제 배를 판매하는 가격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흐름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철강 차트를 보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와서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일단은 원가가 그 당시에 너무 안 나와서 문제점이 됐었다는 내용들은 해소가 됐어요. 첫 번째 내용, 실적에 대한 부진 내용들도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내용들도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펀더멘털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럼 아까 같이 나왔었던 거, 선가는 너무 안 올랐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흘러왔을 때 신조선가 추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즉 배를 판매하는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쪽 화면을 좀 당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조선 업종에서 가장 그 화랑기를 보냈었던 전설의 08년도라고 하죠. 조선업들이 지금 뭐 한미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 마냥 2023년도에 에코프로가 올라갔었던 것 마냥 엄청난 시장의 랠리를 보여줬을 때가 0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조선가, 그러니까 배를 판매하는 가격이 그 당시에 이제 정점을 찍었었던 가격이 여기예요. 그리고 2020년도 때까지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빠졌었고 2020년도 이후부터는
신조선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절대 가격으로 고점이 여기면은 지금 계속해서 무섭게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뭐 인플레이션 조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또 적용을 해야 되고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절대 가격이 조금 낮춰져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조선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원가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거는 판매하는 입장에서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지속 상승, 원가는 안정적인 흐름, 그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는 재무제표, 실적 펀더멘털. 근데 이 조선 종목들의 현재 주가는 과연 어떨까? 개선이 되는 것처럼 그만큼 많이 반영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 저는 월봉 차트의 추이가 모든 조선 기업들이 여전히 바닥이다라는 의견이에요. 다음 화면. HD 한국조선해양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제가 08년도를 엄청 겁나게 강조를 좀 하고 있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신조선가가 피크를 찍었었을 때요.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갔을 때가 0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조선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제가 뭐 한미반도체 2023년도에 에코프로 같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바닥 대비해서 1년, 2년, 3년 뭐 정도 가량의 대략 1800%, 뭐 100%도 아니고 1800%의 주가 상승률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조선 기업들이 이 정도 가량의 상승률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와 지금 신조선가는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재무제표의 실적에 또 흑자 전환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2021년도 뉴스를 봤잖아요. 2021년도 뉴스를 봤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K조선 기업들이 수주를 굉장히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 올해의 일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치, 내후년치 일감들 그 내후년까지 일할 수 있는 수주들을 지금은 다 가지고 따온 그런 상황이에요.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감이 떨어질 일은 뭐 지금 당장엔 걱정할 우려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과연 반영이 됐을까? 2021년도 이후에 이제 또 바닥을 다지고 2024년도 혹은 2023년도 여기에서부터 바닥에서 최고점까지 쥐어짜도 아직까지는 30% 정도 가량의 상승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1800%의 상승률을 보여줬을 때랑 시작점과 분위기는 굉장히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닥에서 보여지는 월봉 대비 흐름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뉴스로 불어오는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당장 들어오는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펀더멘털적으로 가치 분석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가 맞고 충분히 올라갈 만한 상승 여력들은 많이 남아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가치 평가의 문제가 뭐냐면은 딱 그거잖아요. 지금 계산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 근데 지금 적정 주가는 이 위쪽에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언젠가는 찾아간다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거슬립니다. 적정 주가를 찾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언젠가는 찾아가야 된다는 게 상당히 좀 거슬려요. 근데 그 언젠가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거를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재료 종목이라던가, 그러니까 모멘텀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모멘텀적인 측면 안에서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와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조선 기업들의 이제 미래 내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 모멘텀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요즘에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탈탄소, 그 다음에 친환경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지금 조선 기업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는 또 중국인데 항상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의 이런 제품들을 만듭니다. 배터리 쪽에서도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약간 단가를 좀 많이 싸게 쳐가지고 약간 좀 물량으로 이제 좀 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조선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보면은
국제해사기구에서 2050년도까지 선박의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선업종 이 배에도 친환경 테마가 불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운반선, LNG 컨테이너선 대체를 또 이제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들에 대한 니즈가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력을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조선의 트렌드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화면 이런 트렌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분위기를 더 좋게 가져가고 글로벌 수주를 싹쓸이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해요. 자, 제2의 LNG 암모니아 내년에도 K조선 질주 이어진다. HD 한국조선 4억 규모의 암모니아선 유럽에서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량이 26척인데 그 중에서 77%가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이 모두 다 쓸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래의 가치도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미래의 일거리들을 2년치, 3년치 일감 수주들을 미리 좀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새로운 수주가 들어올 때 골라잡기를 할 수 있어요. 선별적 수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뭐 미국에서 아니면 뭐 유럽에서 이제 그 수주 요청이 왔어요. 근데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일감을 2년치, 3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네랑은 안 할게. 이거는 돈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 너희랑 계약하자. 그 대신에 3년 뒤에. 이런 식으로 선별적 수주가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신조선가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미 가지고 오는 따온 그런 수주들이 뭐 2, 3년치 일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가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좋은 내용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조선 기업들의 분위기가 언제랑 좀 비슷하냐면은 2023년도 현대차랑 기아차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뭐 실적주로 굉장히 주가가 펌핑이 많이 되고 신고가 랠리를 막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현대차랑 기아차의 실적이 개선이 된 거를 우리가 2024년도에 알았을까요? 아니죠. 2023년도에도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아니라 수출 1등 품목이 자동차래 이런 내용들은 2023년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처음 하나하나씩 되고 2024년도에 실적이 더 개선이 되고 하면서 지금 기아차랑 현대차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그때 초반 2023년도, 2022년도 후반부에 현대차, 기아차의 분위기와 지금 조선 기업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선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죠.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요 종목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 보고 길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히든 종목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많은 조선 기업과 기자재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원픽 1순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2024년도 계좌 역전의 기회. 그동안에는 제가 짧은 기간 안에 뭐 15%, 20%, 30% 이렇게 이제 좀 단기간 안에 가져가는 짧은 수익 종목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멀리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자리 수익을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이 조선 업종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의 바닥 돌파 직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또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선주가 올라가는 속도 2023년도 하반기의 흐름을 보면은 한번 이제 좋은 자리를 놓치고 시작점을 놓치면은 그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순간 타이밍을 놓치고 좀 망설이게 되죠. 여러분들 2023년도에 에코프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이 계속 가겠어? 언젠간 눌려주겠지? 그러다가 모르겠다.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거 다 사는데 그리고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물려있죠. 그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 저는 조선주에도 올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제시드린 이 종목에는 분명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뭐 수주의 남은 내역들이라든가 실적 개선폭들 이런 지표 분석을 한 결과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1순위 종목을 저는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 화면. 근데 이제 조선주가 이런 좀 그 광범위한 내용들 말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유가 뭔데? 요즘에 왜 반응을 하는데? 이거를 단기 테마와 김정엽 전문가가 그동안에 막 상한가 주고 단기간 안에 20%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좀 단기적인 이슈는 없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도 최근에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를 예고를 하고 한국은 반사익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내용들은 뭐 굉장히 매력적이죠. 단기적으로 팍 튀어버리게 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정유 공장을 맹폭을 했다. 국제유가가 최근에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이제 뭐 가스관 통해서 천연가스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또 여기에 폭파가 되면은 또 돌아오고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선주들의 또 발주 기회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국제유가의 수혜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조선가의 고공엔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다음 화면이요. 아까 08년도에 전설적인 그 신조선가의 고점이 찍히고 그 당시에 1800%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은 신조선가의 위치를 보면은 그 당시에 08년도 최고점에 95%의 임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신조선가를 위쪽으로 이제 신고가를 뚫어주는 그림이 조금만 더 이어져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엄청난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대형주인데 조선주가 단기간 안에 15% 20%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강한 모멘텀도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넘겨서 오늘 저는 히든 종목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목표 수익률은 2024년도 대략 150%, 충분히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재료와 마찬가지로 단기간 안에 폭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제가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뭐 수익 내역들을 보면은 히든 종목 제시드리고 저스템은 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뭐 20% 상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인증도 올려주시고 하나씩 그냥 계속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또 잡아드리고 같이 또 수익을 냈었던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반도체 쪽에서는 또 MUF 키워드 알려드리면서 사이맥스를 3월 4일날 제시드렸고 이 종목은 20% 이상의 또 상승률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왔었을 때는 뭐 제가 강의해드렸던 뭐 CIS, 덕산테코피아 이런 종목들도 뭐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고 콕 집어서 골라드렸던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보셨죠? 55%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골라드리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재료, 그 다음에 뭐 반도체면 반도체, 배터리면 배터리, 이쪽에서 골라드리는 종목들은 충분히 좋은 액션들과 좋은 상승률들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메가터치도 또 수익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부족한 시간에서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무료 방송에서 제시드렸던 메가터치는 이거래일 만에 뭐 25%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흐름이 너무 좋아서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골라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트렌드를 잡아야 되는데 새로운 트렌드는 이번에는 조선주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1순위 종목을 잠시 후 8시 온라인 방송 통해서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믿고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좋은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5일 금요일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 상단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뜨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이 있으실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십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도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되니까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